보컬의 제주팟 2018년 6월 1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임금의 뒤에는 왕을 이용해 권세를 누리려 한 판관, 즉 내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삼국지 초반에 등장하는 후한의 영제, 그 유명한 십상시에 둘러싸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다 쓸쓸한 최후를 맞았고요. 고려시대 무신의 난을 불러일으킨 의종 역시 정사를 돌보지 않고 판관들의 손에 놀아나다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을 농락했던 외척 세력 역시 궁극적으로는 판관과 권력 투쟁을 벌여온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왕이라는 자리 어디를 가나 부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른 지역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예전부터 유독 선거철이 되면 공무원들의 암약이 활발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좁은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공직이라는 자리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들 그걸 악용해보려는 속셈이겠죠.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에 나서 정치 공무원이라는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밀고 있는 도지사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강한 것은 물론 낙선하더라도 한직으로 물러나기만 할 뿐 신분 등 큰 타격이 없었죠. 민선자치 20년이 넘은 제주가 지금껏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 어쩌면 이 같은 정치 공무원을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자 6월의 첫날입니다. 시작과 끝이 교차하는 묘한 시기네요. 마침 어제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 모두 106명 이렇게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하던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유세차 행렬이나 교차로에 서 있는 선거운동원들의 아침 인사가 이제는 정말 선거철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실감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철임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공무원들이 선거판에 연루가 되어서 고발됐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제주도청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회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 4명 지난달 23일 서귀포 시내 모 웨딩홀에서 선거구민 100여 명을 모이게 한 후에 원희룡 후보를 초청해서 선거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31일 이전에 개최된 행사이니만큼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음식물을 제공한 점을 들어 제3자 기부행위 제한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제주도청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이 누구냐고요? 네,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실명 보도를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상관없죠. 팟캐스트니까. 자, 오태휴 전 제주도청 공보관, 오경생 전 서귀포 의료원장, 그리고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 등이라고 합니다. 와우. 모두 한때는 우금민 전 지사의 측근으로,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이네요.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동영상 링크를 이 문자 메시지로 대량으로 발포했다니까 좀 이상. 살포했다. 자, 이렇게 알려져서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는데, 자, 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 동영상 링크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 하니 지난달 18일 JIBS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후보 첫 합동 토론회 가운데 일부 내용인데요.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 문대림 후보에게 타미우스 골프장 관련 질문을 하는 5분 분량의 편집 영상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인데요. 제작을 보니 원희룡 캠프에서 만들었군요. 자, 그런데 이 동영상을 살포한 문제의 고위 공무원, 바로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어쨌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상을 저 고칼 같은 일반인도 아니고 듣보잡도 아니고 이 법에 따라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하는 공무원, 그것도 도청 국장님께서 돌리셨다는 건데요. 지금 에피소드를 제작하는 6월 1일 현재까지 멀쩡히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보통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종결될 때까지 직무를 주지 않는 게 상식이죠. 실제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를 보면요, 직위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 해임, 강 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관로에서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 금품 비위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도 인사 담당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청렴 감찰관실이나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데 금품 비위나 성범죄에 맞먹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아닌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는 셈이죠. 네, 대놓고 봐주기를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공무원 스스로 일부 공무원의 이런 노골적인 정치 개입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가 최근 성명을 냈는데요. 제목이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의 자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히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줄서기를 하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 연고, 동문 등으로 공무원을 편가르고 인사를 앞세워 줄서기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우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는 선거철만 되면 공직사회를 도민의 공무원으로 존중해주지 않고 사유화하려는 후보자들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 과거 지방선거 중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다. 일명 5.13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사건으로 당선자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불법 선거라는 오명으로 2년 동안 법정에 섰다. 당시 전공로 제주본부에서 선거 공판에서 진실을 명확히 하고 법의 잣대를 명확히 적용해 엄중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범법자에게 정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후 공무원이 부정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무원 조직사회의 기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06년 10월 당선된 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법원은 불법을 인정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인과 전현직 공무원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정립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월 15일 광주고법은 검찰의 압수 절차가 위법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당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을 인정하기에 앞서 증거 수집이 위배하다는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전공로 제주본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불법을 인정받은 공무원들에게 제4기 도정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주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은 재판 기간 중에도 승진한 경우가 있었으며 판결이 난 후에는 대부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여 승진 또는 영전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이 밀어준 후보가 당선만 되면 불법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직에서 영전할 수 있다는 법칙을 제주 공무원 조직에 뼈깊게 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지금껏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8 6.13 선거와 관련하여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선거 캠프에 상주하는 모습이 보이고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현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직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및 법인의 인사와 행정지원 등의 미끼를 통해 줄서기를 유혹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는 제주도민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 공명선거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철저하게 막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전공로 제주본부는 정직한 공무원을 대변하고 공직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바른 공직사회를 통해 법과 원칙이 있는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는 도민의 열망이기도 하다.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도민의 열망을 이루며 나아가 공직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전공로 제주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관변단체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적 행동을 하는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정치 공무원들은 즉각 공직을 떠나라. 하나, 공직자 출신의 바른 길을 망각한 채 6.13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일부 전직 고위공직자는 마약과 같은 유혹을 공무원들에게 제시하며 줄서기를 강요하고 금권, 관권 선거를 획책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감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근무 시간 중 일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례를 조사하고 단체 종사자의 상근 의무와 배임에 관한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 선거 기간 중에 도민에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제주도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보조금을 받는 각종 시설, 단체회장 또는 종사자들이 근무 시간에 선거 캠프에 방문 또는 상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단을 출범시키고 상시 모니터링하라. 하나, 공무원 조직의 기관장은 선거 기간 동안 각 동, 사업소, 직능단체 및 지역별로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자생단체 회의, 각종 모임 등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 고발토록 하라. 민선시대의 큰 병폐인 공무원 줄서기라는 낡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죄를 하고 정의로운 처벌을 통하여 공명선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출된 자들과 부정을 일삼았던 공무원들의 행위가 과거와 같이 합법화되고 공무원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극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6.13 지방선거가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선거 기간이 끝나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불법을 통해 작게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보와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기관과 감사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반드시 정의로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네, 진정한 용기를 담은 내면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공로 제주본부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보유한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골프를 쳤다면 이게 정말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는 것인지, 골프장 명예회원권도 일반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자, 이번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뉴스톡을 마지막으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자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분이시죠. 이 시간 고자일의 뉴스톡,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자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많이 바쁘셨죠? 일주일이 참 빠르네요. 류 아나운서도 오늘 참 좀 네. 지쳐 보이시는데. 바빠 보이죠? 예, 뭐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 좀 거리 풍경이 보면은 좀 그렇죠.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오늘부터 선거일 바로 전인 13일 자정까지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번 선거에 모두 106명이 이제 후보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요. 예. 뭐 어쨌든 그분들 이번 선거를 위해서 4년을 또 기다려 그렇죠. 오신 분들 아닙니까? 네, 네.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어도 보고 뭐 질문도 하면서 예. 앞으로 우리의 삶을 4년 동안 책임질 이런 일꾼을 잘 뽑아야겠다는 뭐 하나만한 식상한 소리입니다. 아니요, 식상한 얘기지만 또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또 지난주에 저희가 그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렸는데 네, 2탄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 좀 정리가 다 안 됐어요. 네, 예, 그렇죠. 뭐 마치고 숙제 검사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 네. 이유는 뭘까요? 네. 뭐 농담이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 약속인데 제가 왜 이걸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내용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걸 좀 전제를 하고 싶은데요. 골프장 명예회원권 사용에 대한 논란,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초 자료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 오늘 방송 내용이 뭐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지난 18일 방송 토론회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의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이용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게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반대로 문대림 후보 쪽에서는 어디까지나 향투자본으로 세워진 골프장의 자체 홍보를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명예회원권이 이 청탁금지법에 정하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대림 후보가 공직자에 포함되는지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렇게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예. 그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명예회원권이 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법이 명시한 이 금품의 범위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과 물품, 할인권과 회원권, 초대권 등 일체적 재산적 이익은 물론 접대와 향응 제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은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예, 이 두 번째 사항인 이 공직자 범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이 명예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법 제정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2009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시기인 관계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 명예회원권의 형태나 발급 경위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문 후보 본인이 시인한 것처럼 이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 이 청탁금지 해석과의 박주미 서기관이 2017년은 어쨌든 청탁금지법이 작동하는 시기로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에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담당자의 답변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이죠. 문대림 후보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된 셈인데 부분적으로 그러면, 확인된 셈이죠. 네. 네. 마지막 세 번째인 직무 관련성이 또 핵심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결론이 그렇게 가야겠죠. 예, 예, 예. 이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과 골프장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회원권을 이용해서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예. 이 박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골프장과 제도개선 비서관의 직무 관련성을 알아야 이 문제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예.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먼저 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네. 직무 관련성 여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뭐 저 같은 이제 뭐 취재하는 사람이 대충 규정이나 업무 분장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유리해성 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잠깐 다룰 때도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예. 어디까지나 직무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이 박서기관의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예. 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행위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골프를 칠 때의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 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예. 권익위 스스로가 이제 수사기관처럼 어떤 문제를 인지를 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문대림 후보 쪽에서 이 원희룡 후보의 대변인들을 이와 관련해 이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면 직무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예. 이 명예회원권이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예. 이 내용은 이 공직윤리위원회 재산심사과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담당하시는 분들도 골프장 명예회원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네, 그렇죠. 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잠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 명예회원권 역시 일반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그린피 면제나 이제 골프텔 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 파는 행위만 할 수 없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성이 없다 할 뿐이지 정상적인 회원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공직윤리위원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 모든 부동산과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재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회원권 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명예회원권의 경우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근데 얼핏 보더라도 금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시를 통해서 이 타미우스 골프장의 시가 표준액을 알아봤습니다. 네. 회원권이 모두 1차에서 6차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가장 네. 비싼 것이 4차 1억 5천만 원이고요. 예. 싼 것은 6차 4,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따라서 보면은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지난 24일 문 후보가 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산 내역도 함께 신고했길래 혹시나 이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네. 명예회원권을 아직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